안녕하세요. 초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단원 읽어야 잘한다의 소단원 2, 그래도 읽는다의 본문 2와 3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도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읽기를 생활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좀 재우고 새벽에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조금 그런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지난 시간처럼 본문의 내용을 8반 유주원 학생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 글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자들의 핑계로 이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다. 또 책 읽기는 어렵고 재미없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반박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도 책을 읽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또한 책 읽기는 고통스러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 고통에 비례해서 쾌락이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열과 즐거움이 따라온다고. 그리고 책 읽기는 이제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매체라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다 읽고 나면 그 책의 주인이 된다는 말로 그래도 책을 읽는다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그래도 책을 읽는 이유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도 핵심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하였듯 책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나야만 하는 매체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는 우리는 때때로 잠이 오거나 고통스럽다. 그것은 한자 한자 읽어나가면서 어려우면 쉬기도 하고 의심이 나면 의문을 품기도 하는 등 책을 읽는 시간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이야말로 책 읽기의 가장 큰 매력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쾌락의 원천이다.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한 권의 책을 휘어잡았을 때 느끼는 희열은 참으로 깊고도 크다. 그 순간 독자는 그 책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음을 느낀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위정자가 독재자였고 누가 민주적인 통치자인지 한 칼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 역사의 경우에도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가장 손쉬운 독재자 판별법이 있다. 책을 불태운 자가 바로 독재자다. 네로, 진시황,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책을 불태운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책을 불사르는 자가 빼앗고 없애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상상력, 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다. 또한 남과 다른 생각이며 남의 말이나 남의 생각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다. 그렇다. 책을 읽는 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일이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임을 스스로 깨닫는 일이다. 그것은 때로 귀찮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므로 더욱 인간으로 태어난 지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이다. 책 읽기는 때로 어렵다. 그래도 나는 읽는다. 밑줄이 잘 안 그어지네요. 자, 오늘도 책 읽기 속도에 선생님이 못 따라갔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 말했듯이 책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나야만 하는 매체입니다. 내가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통제하는 매체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책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졸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이야말로 책 읽기의 가장 큰 매력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쾌락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냈을 때 그때 느끼는 희열이 좀 있죠. 선생님도 책을 한 권 다 읽었을 때 다 읽었다 하는 그 느낌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 걸 되게 이 사람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 인류의 역사에서 독재자들이 있는데 독재자의 판별법, 다시 말해서 책을 불태운 자가 바로 독재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책을 불사르는 자가 이제 빼앗고 없애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 꿈, 그리고 생각하는 힘, 남과 다른 생각,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책을 불태웠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저항할까봐. 그만큼 책 읽기는 어떻겠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좀 때로는 귀찮고 힘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작가는 이제 그래도 오히려 그러므로 더욱 인간으로 태어난 지고의 기쁨, 더할 수 없이 높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강조를 하죠. 책 읽기는 때로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읽는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3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책 읽는 이유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일은 얼핏 외로운 일처럼 보인다. 책 읽는 시간은 오직 혼자서 오롯이 자신과 대변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책 읽는 사람은 별처럼 수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인류가 축적한 자산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인류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금 그대가 책을 읽는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의 구석방에서 누군가 책을 읽기 위해 천천히 일어서서 램프를 켜고 있다. 책 읽는 그대는 지금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살아있으므로 집을 젓는다. 그러나 언젠가 죽을 것을 알기에 책을 쓴다. 사람은 궁거성이 있으므로 모여서 산다. 그러나 자신의 고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책 읽기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친구다. 책을 대신할 친구는 없다. 다니엘 페나크, 이정임역, 소설처럼 책을 읽는 일은 축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과 가치를 인간에게 선물한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일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아니, 꼭 이어져 나가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읽는다. 방금 선생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읽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사람은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감안하고 다시 한번 핵심 문장 밑줄을 그어볼게요. 선생님 여기 핵심 문장 밑줄 그었고 또 여기에 밑줄을 그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책을 읽는 일은 외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혼자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인류가 축적한 자산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인류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책 속에서 인류가 축적한 자산을 이어받고 또 그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류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요새 사제동행 독서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지식을 나누니까 좀 더 그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거를 세계 전체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재밌는 인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 보면 사람은 궁거성이 있으므로 무리를 지어 사는 성향이죠. 그래서 모여서 삽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살아요. 그러나 자신의 고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외롭지만 책을 읽으면서 친구를 얻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일은 축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일도 물론 기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과 가치를 인간에게 선물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오늘도 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외롭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래도 나는 읽는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읽는다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그래도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책 읽기가 때로 고통스럽다는 이유를 들었죠. 그것에 대해서 작가는 스스로의 의지로 책을 읽을 때 책 읽는 사람은 온전히 그 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읽을 수밖에 없다, 읽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책 읽기가 때로 어려워도 인간으로 태어난 지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래도에 대한 이유로는 마지막 본문 3에서 봤죠. 책 읽기가 외로운 일처럼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과 인류의 정신문화를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읽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마다 그래도 나는 읽는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책을 읽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나는 책을 읽겠다라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겠죠. 반복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책 읽기를 잘하면 좋은데 그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 이제 180쪽에 읽기를 생활하기라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요. 자, 책에서 느낀 감동과 교훈 즐거움을 감상문으로 써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일 쉽지만 제일 까다로운 방법이기도 하죠. 독서 시간에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또 아침 자습 시간에 아침 독서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교과 및 학습 독서 등 학교 학습에서 독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읽는 독서를 말하겠죠.
친구들과 함께 낭독회를 열어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방법. 어떤 교회라든가 단체들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여가 독서, 자유 독서 즐기기. 이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또 작품의 배경이나 작가의 고향으로 독서 기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직접 가보는 걸로 독서를 기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생활하는 방법을 실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갈래는 뭘까요? 그래도 나는 읽는다. 읽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설명문일까요? 아니면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눈설문일까요? 이 글은 서론불론 결론 같은 주장하는 그런 개요가 없이 내가 그래도 읽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죠.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 봅니다. 자, 그리고 성격은 설득하고 비판하는 수필로 보는 거죠. 어조는 되게 논리적이면서 분석적이고 설득적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글의 특징은 처음에 왜 책을 읽지 않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냈고요. 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 3가지를 통해서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동등하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래도 나는 읽는다라는 문장을 굉장히 반복함으로써 책 읽기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책 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을 읽는 이유를 강조하여 간접적으로 책 읽기를 설득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본문 내용 정리하고 학습활동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